은 정말로 그 판례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그것도 이제 판례도 문제로 만들었는데 이번 민법 전문도 뭐냐면 다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전체에서 문제가 모두 몇 문제냐? 한 114문제 정도 돼요. 그래서 법조문만 가지고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특별법까지 다 돼 있는데 특별법이 조문이 좀 많아요, 내용이요. 그래서 특별법에 관한 조문 문제가 한 몇 문제 되죠. 38문제 정도 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집합공법이 워낙 내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이요. 조문 수가 좀 돼가지고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법 빼면은요, 실제로 문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보다는 물권법하고 채권법이 조문에 관한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은 사실 조문하고 판례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하는데 좀 부담이 되면은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조문 판례 특강 했잖아요. 그 판례 특강이 전부가 다 문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로 된 것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조문 강의 들으면 돼요. 알겠죠? 이 두 개를 딱 합하면 문제가 거의 한 350문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요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요 조문 특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민법 총칙에 관한 것을 보는 거예요. 민법 총칙은 법조문이 몇 개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법 총칙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대리 있죠, 대리. 대리 부분을 빼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판례에 관한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민법 총칙에서 10문제가 나오는데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로 조문으로 문제를 만들면은 한 14문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민법 총칙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구성이 뭐로 이루어졌다? 판례로 이루어졌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이제 민법 조문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민법의 조문은 우리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조문만 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런 것들은요, 조문만 봐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을 설명하면서 너무 이론을 많이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조문이 어디가 핵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미 판례 강의를 다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문은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것은 뭐죠?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고요. 만약에 우리가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은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자, 이번은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그 다음에 줄거예요. 여기요, 관계없는 규정이요. 이 관계없는 규정을 뭐라 한다? 이것을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관계없는을요, 없는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를 있는 이렇게 하면요, 있는 이것을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이것과 관계가 있으면은 강행 규정, 관계가 없으면 임의 규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는 그건 무슨 말이죠?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여기까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임의 규정과 이 말이잖아요.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 이거죠. 다른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 규정은 뭐죠? 법조문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의사를 표시할 때 이 말은 다른 합의를 하면은 그 합의에 따른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임의 규정 이렇게. 그 다음에요, 자 3번은요,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그 다음에 줄거면요, 관계없는 그럼 이걸 무슨 규정이라고? 이것을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 이때의 관습은 뭐라 한다? 이것을 사실인 관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인 관습. 다른 간섭이 있는 경우에 양 당사자의 의사가 뭐 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을 때, 양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뭐에 따른다? 관습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건 지금 뭐냐면 이 말의 뜻은 지금 제가 됐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것을 얘기해. 이러면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에서 해석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런 법률행위에서 해석 기준은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목, 사, 임, 신, 기억나요?
이 목을 뭐냐면 목적이고요. 사를 뭐라 한다? 사실인 관습이고요. 임이 뭐죠? 임이 법규고요. 신이 뭐죠? 신이 성실의 원칙,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우리는 목사 임신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목적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체죠.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그 의사대로 당사자가 원하는 목적대로 해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 세 가지는요,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의사가 불일치할 때 이 말이죠. 이 불일치할 때는 법률행 해석할 때는 사실행 관습으로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임의 법규를 보고 그 다음에 신의 성실 원칙, 이런 순서에 따른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가 되면 목적으로 가는 거죠.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행 관습, 임의 법규, 신의 성실 원칙. 그러면 만약에 지금 됐죠? 그럼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시험에 나올 때는 여기 사보면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간섭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이렇게 나오죠. 명확하면 뭐로 간다? 명확한 대로. 다른 말로 뭐다? 목적. 그 다음에 의사가 일치한 대로, 이 말이에요. 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간섭에 의한 것이지 명확한 때도 간섭에 의한다 그러면 틀린다고. 왜냐면 목사 임신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적대로. 그 말은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한 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지금 보면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말은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는 사실은 관습, 관습에 의한단 말은 사실은 관습, 그 다음에 임의 법규,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조문들은 크게 헷갈리지 않는데 이 조문이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요, 다른 국가고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뭐냐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봐봐, 말을 봐봐. 표의자가 갑이죠. 지인이 아님을 알고, 이 지인이 아님을 알고, 이걸 뭐라 한다? 비지인이 표시죠.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죠, 있다. 그런데 보통 뭐라고도 시험에 나온다? 잘 없다, 이렇게. 그럼 틀려. 우리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을 비지인이라고 그래. 만약에 표의자가 모르고 한다 그러면 비지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상대방이 의리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 여기는 알았을 경우에 하나에 그러면 안 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뭐로 한다? 무효로 하는 거죠. 여기가 틀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았다고 해서 무효다 그러면 안 된다고.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비지인이라는 것이고, 비지인은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 무효가 된다? 상대방이 비지인임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런데 여기는 뭐라 나왔다?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꼭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알겠죠?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여기가 틀렸다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무효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함정이 두 군데다.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해도 효력이 있다, 이 말이 중요해. 아시겠죠? 없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상대방이 비지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돼. 정확하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5번.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대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비진이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 즉 4번과 5번의 경우는 뭘 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제3자에는 상속인이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나, 그 다음에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3자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파산 관제인이나, 그 다음에 뭐다?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는 뭐에 해당한다? 제3자에 해당하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따라서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입증하는 것이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제3자가 선의이죠? 그러면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전덕자인 정은 악이라도 보호가 되지만, 만약에 제3자인 병이 악이이죠? 그러면 전덕자인 정은 누구일 때 보호된다? 선의일 때 보호된다. 이렇게. 그래서 1번의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2번은 의사표시는 법률의 내용에 그 다음에 줄과 여기 중요 부분의 착오죠. 이 착오는 그냥 착오가 아니고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되죠. 이 착오 여부는 누가 입증한다? 취소하려는 자. 다른 말로 취소하려는 자를 누구라고 표현한다? 표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해.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는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틀렸죠. 왜 틀렸죠? 표의자의 과실을 그러면 아무 말이 없이 우리 민법에서 과실을 그러면 그것은 경과실을 얘기해. 가벼운 과실. 그런데 이때는 어떤 과실이죠?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돼야 돼.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 취소는 못해. 그냥 과실은 취소할 수가 있죠.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이 법정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는데 상대방이 그 착오의 사실을 알고 이용한 경우는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용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착오에서는 어느 것이 착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착오가 아닌 경우는 암기하는 게 더 빠르죠. 첫 번째보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시가나 가격에 관한 착오. 이것은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착오가 아닌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냥 과실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중대한 과실. 이렇게 해야 된다. 1번 틀렸고, 2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OX, X다. 언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래서 우리가요 107조 비진이 표시하고 지금 여기요 110조 제2항에 관한 이 두 가지는 항상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아시겠죠? 뭐라고 나와야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상대방 있는이라고 되어 있죠. 상대방 있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는 언제나 제3자의 사기는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를 쳤죠. 그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지만. 됐죠 지금? 그런데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우리가 제3자에는 피용자는 제3자에 포함되지만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발송할 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발송할 때 효력이 생겨요? 도달할 때 생겨요? 도달할 때. 발송이 아니고 도달주의가 우리는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럼 여기 봐봐요. 이 도달주의는 뭐가 있다? 먼저 여러분요 청약은 도달주의거든요.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해제의 의사표시도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청약과 해제는 처리할 수 없다. 이게 가끔 시험에 잘 나와. 그런데 이 둘 다 뭐다? 청약은 도달주의고 해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해제도 뭘 해야 돼? 도달. 그래서 우리가 해제를 했다고 하는 것은 도달했다는 거예요. 청약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도달했다는 거예요.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처리할 수 없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발신주의가 아니고 도달주의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요 발신주의 있는 것이 있죠. 첫 번째 뭐가 있다? 우리 시험범위에서 무권대리죠. 그럼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발신주의죠.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에서 상대방의 촉구에 대해서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그것도 뭐다? 발신주의고. 그 다음에 격지자. 격지자 간에 있어 대화자는 안 돼. 격지자 간에 있어서 청약에 대한 승낙.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하나를 더 암기하면 우리가요 사원총회죠. 법인에서 사원총회 소집 통지할 때 그것은 일주일 전까지 그 통지에 대한 것이 도달할 수 있도록 편지를 발송해야 돼. 사원총회 소집 통지 이렇게.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를 알고 있으면 이러면 되는 것이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의 뜻은 이 말 111조 제양인데 이것은 지금 의사표시가 누구죠? 갑이죠. 갑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발송했죠. 그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은 나중에 사망하고 도달하면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사망하고 도달했다. 아니 뭐 제한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도달했다. 그럼 누가 책임지면 돼? 법정 대리인. 사망하고 도달하면 누가? 상속인이 책임을 지면 되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능력자다. 봐봐. 상대방이 받을 때 제한능력자다 이퀄 수령무능력자죠. 그래서 수령무능력자 이렇게 되죠. 수령무능력자. 의사표시자는 갑이죠. 의사표시로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지.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이게 시험이 잘 나와요. 여기서는 이게 잘 나와요. 이게 잘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게 잘 나온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요 받을 때 제한능력자다 그러면 대항할 수 없지만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있다 없다 틀렸죠? 있다 이래야지. 지금 반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를 제한 능력자에게 편지를 보내면 제한 능력자가 그 편지를 수령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때부터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몇 번? 옳은 것이요? 옳은 것이 왜 1번이죠? 1번 틀렸잖아요. 여기는 지금 4번이요? 4번이 뭐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알겠죠? 여기는요 과실이 아니고 뭐다? 중대한 과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요 지금요 수정을 했는데 여기가 수정이 안 됐네요. 그래서 몇 번이죠? 1번하고요. 알아요? 그래서요 여기요. 자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1번하고요. 여기서는 1번하고 지금 몇 번이죠? 4번이 되어 있죠? 아니요 여기서는 1번하고 4번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여기 과실이 중대한 과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을 하시면 돼요. 자 3번은요 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요 공시송달이요. 공시송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과실 없이예요. 과실 없이. 과실로 그러면 틀려. 알겠죠? 과실 없이. 공시송달은 딱 한마디만 하면 돼.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소지를 알지 못할 때 공시송달을 해. 2번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여기요 줄거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표시. 이러면 이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표시 이것을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현명. 그래서 그럼 현명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한다? 대리 행위의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 현명은 여기에서는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지만 표현 대리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들이 있어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된다? 그때는 현명을 해야 되는 뭐죠?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권은 없으나 현명은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OX, X 표시해야 되죠? 표시되지 않아도 틀렸죠.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 말이 현명이고, 이것은 대리 행위의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를 얘기하죠. 114조를 얘기하는 거죠. 3번은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여기까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가 현명이죠. 현명하지 아니한 때 현명을 하지 않았죠. 그 의사표시는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다른 말로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보죠. 그러나 상대방이요, 대리인으로서 한 것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누구에 대해서? 본인,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대리인과 본인이 지금 두 개가 바뀌었어.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걸 뭐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야? 그래서 위임장을 제시한 경우 이 말이죠. 그래서 위임장을 제시한 경우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걸 115조죠. 자, 4번은요 116조인데요 의사표시 효력이, 여기 봐, 의사의 흠결. 이러면 의사의 흠결을 뭐라고 하냐면 107조, 108조, 109조, 이것을 의사의 흠결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을 뭐라 한다? 이것을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의사의 흠결이나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때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누구?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 이걸 대리인의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 본인을 표준 그러면 틀려.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시험에 봐봐. 다른 국가고시는 뭐라고 나와? 이렇게 나와. 여기 보라고. 다른 국가고시는 뭐라고 나오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 유무는 본인을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때는 본인을 표준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누구를 표준한다? 대리인을 표준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온 게 뭐가 잘 나오죠? 이중매매에서 잘 나오죠. 이중매매에서 본인은 적극 가담하지 않고 대리인만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뭐로 본다? 본인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이 말이고요. 만약에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을 하죠. 그러면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대방은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을 하죠. 그럼 본인은 무조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5번은요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여기요 본인의 지시죠. 본인의 지시. 우리가 본인의 지시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리인은 꼭두각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본인이요 하나하나를 지시를 해. 야, 그럼 얼마 준다고 하니? 얼마래? 1억이 돼. 야, 그럼 1000만 원 깎아봐? 안 된다고 한다. 그럼 또 500 깎아달라고 해봐? 안 된다고 한다. 그럼 100이라도 깎아달라고 해봐? 그러면 100 깎아준다고 한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누가 다 한다? 본인이 다 지시하죠. 그러면 대리인은 말만 대리인지 실질적으로는요 사자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요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행위를 한 때는 본인은, 여기서요 본인은 이 말이죠.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대리인의 부지, 이런 부지가 뭐죠? 대리인이 알지 못한 거, 알지 못한다, 오마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우리가 여기서요 뭐라고 한다? 대리행위 하자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은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는 봐봐, 여기 지금 4번과 5번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대리행위 하자는 무조건 대리인이에요. 본인을 표준으로 한다고 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본인의 지시라는 말이 있어야 돼. 본인이 지시한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 대리인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지 못하고 그 외에 이 본인의 지시란 말이 없는 한 모든 대리 행위에 있어서 하자 여부는 항상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이 옳은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4번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은요, 대리인은 117조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럼 여기서 대리인은 봐봐. 여기서 대리인은 우리 보통 아무런 말이 없으면 대리인은 보통 능동대리나 수동대리를 다 포함을 해.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와. 수동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아, 그러면 맞을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 모든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 거예요. 복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 이렇게. 본인은 법률 효과의 기속 주체로서 본인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권리 능력.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하려면,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죠? 법률행위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본인은 법률 효과, 즉 대리 효과의 귀속 주체로서의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지만, 만약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하려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달라. 그 다음에 2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 줄고, 그럼 보존행위는 뭐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등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가옥을 수선하거나 부패한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 이것을 보존행위죠.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이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것,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하는 행위만, 그랬죠. 만. 여기 만이란 말이 있죠. 여기서 만은 보존행위와 그랬죠. 이용 또는 계량행위만 그랬죠. 이렇게 전부 다 적을 때는 만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만, 여기서 만. 그런데요, 만약에 보존행위 하나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야지. 알겠죠? 여기서 무슨 말을 하면 안 된다? 보존행위만, 그러면 안 되고,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계량하는 행위만 할 수 있다, 그래도 틀린다. 알겠죠? 무슨 말이 빠지면 안 돼? 보존행위가 빠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요, 이 보존행위는 본인의 승낙을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본인의 승낙을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요, 대리인이 소멸시효를 중단을 시키죠. 그래서 대리인이 소멸시효를 중단을 시킬 때는, 그때는 본인의 승낙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요? 소멸시효 중단이라든가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고, 보존행위는 본인의 승낙이 없이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그럼 맞는 말이죠? 자, 3번, 대리인이 수인 줄고 여러 명이죠? 그럼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다. 각자 대리, 공동 대리 그러면 안 되죠. 공동. 그럼 공동으로 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으로 대리하려면 수권행위나 법률의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 수권행위나 법률의 규정. 그럼 수권행위는 뭐죠? 수권행위는 니네 대리인을 3명 정도 해놓고 혼자 사지 마라, 이 말이고요. 셋이 같이 해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은 친권자죠. 그러면 친권자의 경우는 우리가 법에 어떻게 돼 있어? 같이 공동으로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공동으로 대리해야 되고,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대리행위라면은 그것은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대리권이, 여기 봐봐, 줄고,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 여기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됐다, 이 말을, 이걸 무슨 대리라고 그래? 법정 대리다, 임의 대리다, 이 말이 중요해. 무슨 대리?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무슨 대리? 그럼요, 이것을 법정 대리하면 큰일 나.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이 선임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죠? 법률행위죠? 그럼 이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 단독과 계약이 있죠. 단독행위는 뭐가 있다? 본인의 수권행위. 계약은 뭐가 있다? 위임계약. 위임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법률 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가 된 경우, 여러분 이거 봐봐. 우리 그냥 복대리 봐봐요.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죠. 그런데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 있거나가 뭐야? 있거나 또는요, 또는 잘 봐야 돼.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뭐다? 부득이한 사유야. 부득이한 사유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 채무이행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채무이행은 좀 이따 보겠지만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할 때 채무이행이란 말이 있어.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이행 이렇게.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결국 무슨 말이죠?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그럼 여기에서는 여러분요, 여기에서 여러분 함정이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됐다. 그 말은 임의 대리지 법정 대리가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임의 대리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언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언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래서 시험에 여기서는 뭐냐면 임의 대리의 경우는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아시겠죠? 그게 중요해요. 법조문에서. 아시겠죠?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죠. 언제 복대리인을 선임하죠? 임의 대리인은 언제 선임해?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때는 본인에 대해서 무슨 책임? 선임, 감독 책임이 있다. 선임과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3번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요, 법조문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이 법조문 자체가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우리가 항상요 적당히 흘러보낼 수 있는데, 법조문은 거기서 토시 하나 틀리면요 대부분이 다 틀린 지문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5번 한번 볼까요? 자, 1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이, 이런 봐봐. 원래 임의 대리란 말이 없는데 내가 붙인 거예요. 여기는 법정 대리인이라는 것은 본인이 지명에 의해서, 이런 봐. 우리가 법정 대리는 뭐예요? 본인이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신 대리인이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에 있어서 본인이 법정 대리한테 지명을 한다, 지시를 한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여기까지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의 정답을 한다. 첫 번째는요,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경우, 태만히 한다 말은 뭐다? 게을리한다 또는 해태한다. 해태한다는 것은 똑같아. 태만한다는 말하고 해태한다는 말은 똑같아. 그래서요, 태만히 한다, 게을리한다, 해태한다, 이때는 책임이 없다. 이게 틀렸어. 첫 번째. 이때는요, 태만히 한 경우죠. 태만히 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선임, 감독 책임이죠. 선임, 감독 책임에서 선임에 대한 책임은 없어. 감독 책임만 있어. 왜요? 내가 직접 복대리인을 지명한 게 아니잖아요. 복대리인을 여기서 누가 지금 지명했죠? 본인이 지명했기 때문에 그 복대리인을 선임한 거에 대한 선임 책임은 없고 무슨 책임만 있다? 감독 책임만 있다. 첫 번째는요, 감독 책임이 있다. 그래서 태만히 한 경우라도 책임이 없다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의 지명에 의한 거니까 책임이 없다 그래야 더 맞을 것 같잖아요. 틀리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본인의 지명에 의했죠.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해서 통지를 하면, 통지나 해임을 했어. 통지나 해임을 했어. 그럼 책임이 있어 없어? 책임이 없어. 알겠죠? 책임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본인의 지명에 의한 경우, 대리인은 언제나 책임이 없다. 틀려. 본인의 지명에 의한 경우 대리인은 언제나 책임이 있다. 틀려. 알겠죠? 둘 다 틀리다고. 어느 경우만 본인에 대해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했다. 그럼 책임. 태만하지 않았다. 만약에 해임을 시키고 통지를 했다. 책임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조문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조문을 봤을 때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지명에 의한 경우는 대리인은 무조건 책임이 없다. X. 책임이 없다. X. 이때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했느냐? 했다. 책임이 없다. 하지 않았다. 책임이 있다. 아시겠죠?
딱 구분해서 봐야 돼. 그 다음에 2번은 임의 대리는 봐봐. 여기 재밌는 말이죠. 그 책임으로 복 대리는 선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봐. 여기서 항상 여기 임의 대리는 큰일 나. 이건 법정 대리다. 법정 대리. 여러분 그 책임이 뭐죠? 그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 뭐죠?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자기가 무과실 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언제든지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어, 없어? 그럼요, 임의 대리는 복 대리인을 선임을 못해. 알겠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 임의 대리는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될 때 본인의 성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하잖아요. 그 말은 본인의 성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선임을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여기요,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 대리인을 선임하죠. 법정 대리는 그 언제든지 선임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그 책임으로 선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책임이 뭐예요? 무과실 책임을 진다면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임의 대리는 이것을 뭐로 바꾼다? 법정 대리는 이렇게 바꿔야 돼. 아주 시험에 잘 나와. 아시겠죠? 조문 중요해. 그 다음에 3번은요,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 대리. 여기 봐봐. 법정 대리는 무슨 말은 없냐? 법정 대리는 본인의 성낙은 없어. 왜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법정 대리는 본인이 제한 능력자로서 온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누가 대신하는 것이다? 법정 대리인이 대신하죠.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제한 능력자가 성년자인 자기 아버지한테 승낙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법정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란 말은 없어. 무슨 말만 있다?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뭐다? 병원에 입원했다, 이 말이죠. 또 교통사고로. 알겠죠? 급하게. 그랬을 때 복 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본인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 틀렸어. 여러분 봐봐.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여기는요,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은 선임 감독 책임이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무슨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 그럼 봐. 2번하고 3번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시험에 나와.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 대리인을 선임하면 책임이 경감된다, 이런 말이 나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법정 대리인이 언제든지 복 대리인을 선임하면 무과실 책임을 지는데,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은 무과실이 아니고 뭐다?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져.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다, 무과실일 때 지는 책임하고 잘못이 있을 때만 지는 책임하고 어느 책임이 더 무거워요? 무과실이 훨씬 더 무겁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와.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책임이 경감된다, 이렇게 나와.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법정 대리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면 안 된다? 본인의 승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 복 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해. 본인. 그래서 복 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뭐란다? 선임하죠. 선임하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을 우리가 뭐라 한다? 복 대리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지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명을 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현명을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5번, 복 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뭐가 있다?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왜냐? 복 대리도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동일한 권리와, 이때 권리는 뭐죠? 비용상환청구권, 보수청구권. 알겠죠? 의무는 뭐죠?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죠. 선관주의 의무라고 하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그래서 5번이다 이렇게. 자, 6번은 뭘까요?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줄고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령이 줄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자기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기 계약 이렇게. 동일한 법률에 대해서 쌍방을 대리 이렇게요. 그러나 채무이행 줄고 채무이행. 그럼 뭐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때 채무이행은 원칙은 뭐다?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가 없다. 채무이행은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다시 읽어. 이게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에 관한 거죠. 자, 보면 1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여기 보라고.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와 법률행위하고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와 법률행위하거나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러면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허락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채무이행은요, 채무이행은 본인의 허락하고 연결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채무이행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본인의 허락이 있어. 채무이행인데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 어떤 게 있어? 세 가지. 뭐가 있어? 오케이. 다툼이 있는 것.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 그 다음에 항변권이 붙은 채무이행. 그 다음에 기한 미도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무이행. 이것은 반드시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돼. 물론 대물변제 상계라고 하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다툼이 있고 항변권이 붙어 있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무이행의 경우는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돼.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허락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채무이행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와.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때는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대리인이 본인에게 대여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기가 도래해서 본인의 승낙 없이 본인의 통장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얘기를 해. 그런데 다툼이 있거나 항변권이 붙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는 그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채무이행이라고 되어 있죠.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원칙은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 그래서 여기 봐. 여기 자기계약하고 여러분요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직접 거래하고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 중개사법에서 직접 거래는 뭐죠? 중개 의뢰인이 의뢰를 맡긴 물건에 대해서 중개업자가 일방 당사자가 돼서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 그래서 올해 국가고 시험이 났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요 작년에 판례에 나왔던 건데 올해 처음으로 다른 국가고 시험이 나왔어. 뭐라고 나왔냐? 직접 거래 금지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계약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것은 뭐냐면 2번의 경우는 대리권 소멸할 때 공통의 소멸원인 127조에 관한 것이죠. 자, 보면 2번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여러분요 여기 봐. 지금 본인의 뭐죠? 사망이죠? 사망, 성년 후견 개시 또는 파산 여기까지. 이건 지금 본인에 관한 거잖아요. 본인은 뭐밖에 없어? 사망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병렬적으로 쭉 쓰려면 이게 본인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 대리인이 돼야 돼.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이래야 돼. 알겠죠? 본인은 오직 뭐밖에 없다? 사망 하나밖에 없다. 본인은 사망 하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 틀렸다 이렇게. 여기 또 나왔죠? 뭐에 의해서 수여됐다?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여기까지. 그럼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임의대리라고 하는 것이다. 무슨 대리? 임의대리. 임의대리는 공통의 대리권 소멸의 원인. 127조죠. 뭐가 있죠? 뭐가 있어? 본인의 뭐? 본인은 사망. 대리인은 뭐? 대리인은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성년 후견 개시 이렇게 했죠? 이것 외에도 원인된 법률 관계 후 종료. 원인된 법률 관계 줄고, 원인된 법률 관계를 뭐라 한다? 위임 계약이다. 위임 계약. 그러면 계약을 뭐라 한다? 계약을 법률 원인행위라고 하죠? 원인행위. 그래서 법률 관계에서 소멸하고, 또 뭐가 있다? 숙권행위의 철회. 숙권행위 철회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임의대리는. 그러니까 임의대리는 뭐죠? 본인의 사망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사망, 파산, 성유경 개시 심판을 받고 이것으로도 소멸하지만, 또는 뭐로도 소멸을 한다?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또 숙권행위의 철회에 의해서 소멸한다. 이렇게. 자, 4번은요.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혜된 대리권. 여기 나왔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혜된 대리권을 뭐라고 한다? 임의대리다. 임의대리. 법률관계의 종료 전. 법률관계가 뭐죠? 원인된 법률관계죠. 즉 위임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뭐를 하게 되면 숙권행위를 철회. 숙권행위를 철회하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숙권행위라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다? 첫 번째 숙권행위는 뭐예요? 첫 번째 숙권행위는 불요식 행위죠. 두 번째요, 비출연행위죠. 비출연행위. 세 번째는요, 의사표시에 단독행위죠. 의사표시에 해당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 이제 이 숙권행위가 법률행위 종류에서, 알겠죠? 요식이냐 불요식이냐 할 때는 불요식이고, 의사표시냐 준법률행위 할 때는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출연행위냐 비출연행위냐를 얘기할 때는 비출연행위에 해당한다. 이 말 세 가지. 알겠죠? 이거 숙권행위. 이렇게. 숙권행위는 오직 누구만 한다? 본인만 하죠. 따라서 대리인은 미성년자일지라도 숙권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숙권행위는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다? 본인만. 이렇게. 자, 5번은요. 단독행위는 그 행위 당시 상대방이 대리인이나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 하나여 계약에 있어서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을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조문이요. 중간에 하다가 밑에 이게 136조예요. 136조인데 뭐냐면 우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권 대리죠. 이 무권 대리는 그냥 무권 대리가 아니고 계약에 있어서 무권 대리. 원래는요, 계약에 있어서 무권 대리에 관한 것을 우리는 규정하고 있어요. 계약. 그래서 본인은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 상대방은 선인 경우 철회, 선악 불문하고 채고권을 할 수 있죠. 이것은 계약에 있어서 무권 대리란 말이죠. 이 계약에 관한 무권 대리도 단독 행위에 그대로 준용한다. 이런 말이죠. 단독 행위에. 여러분, 단독 행위는 뭐가 있죠? 단독 행위가 바로 뭐냐면 해직권이죠. 해직권. 해직권 이 말이죠. 해직권에는 그 행위 당시 상대방이 대리인이나 칭한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뭘 하거나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 계약에 있어서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계약에 관한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은 뭐죠? 방금 얘기했죠? 본인의 추인권, 추인 거절권, 상대방은 선인 경우 철회권, 선악 불문하고 채고권. 알겠죠? 그럼 봐, 이제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요, 해지 보면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어요. 임대차에서 쉽게 일어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요, 여기 지금 5번을 설명을 해요. 이렇게 지금 갑이 있고, 여기가 을이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이 임차인하고 갑이요, 와이프, 병이 누구냐? 갑의 와이프예요. 그래서 갑의 와이프하고요, 와이프고, 나는요, 이 을은요,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런 부부 사이여도 남편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건 남편 거예요. 알겠죠? 인격자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요, 여기 세대로 사는 사람하고 을하고요, 집주인의 와이프하고 둘이요, 길거리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싸우다가요, 기분 상하니까요, 갑이 뭐라냐? 을한테 너 방 빼. 이렇게. 방 빼. 이렇게. 방 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방 빼. 뭐야? 이게 해직권이다. 해직권. 너 나가. 해직권 행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집주인이 아니잖아요. 집주인은 자기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요, 그 와이프가요,
무권 대리잖아요, 지금요. 대리권도 없이요.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열받아가지고 그래, 집 니네 집만 집이냐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어때요? 알았어, 나 나간다 이렇게. 너 그럼 내일까지 너 꼭 뭐죠? 보증금 빼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게 뭐죠? 지금 봐, 단독행위는 그 행위 당시 상대방이 누구죠? 을이죠? 을. 여기 을이요.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 누구죠? 와이프. 병의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을 동의한대. 동의한단 말은 알았어, 더럽다, 내 나가겠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동의한 때는 계약에 있어서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요, 무권대리가 돼서 그 집 남편은 이제 밤에 들어오겠죠. 그럼 와이프 가서 얘기하겠죠. 내 저 집 여자하고 싸워가지고 나가라겠으니까 내일 나간대. 그러니까 보증금 빼줘 그러죠. 남편을 뭐라가지고 집에서 밥만 먹고 엉뚱한 짓 한다고 또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 싸우지 마. 이번 기회에 그냥 잘 됐어. 저 집 그렇지 않아도 불편했는데 나가라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면은 남편이 그걸 뭐란다? 추인이라고 하고, 집에서 쓸데없는 짓 하고 다녀? 추인, 거절이라고 하고. 이해되셨죠, 지금? 그것을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단독행위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뭘 여러분 얘기하느냐? 우리나라의 무권들은 계약을 기준으로 쓰여 있고, 그것을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틀린 것은 몇 번이다? 2번이요? 2번 여기선 본인의 사망만이죠? 성렬의견 개시는 아니죠? 그래서 성렬의견 개시와 파산은 누구라고 해야 돼? 대리인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2번이죠. 자, 7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소유함을 표시한 자. 항상 이런 봐봐요. 지금 이게 지금 125조란 말이죠. 그 다음에 126조고 129조란 말이죠. 1, 2, 3번이 125조, 126조, 129조. 우리가 표현들은 세 가지가 있죠. 이 표현들에서 여러분 봐봐, 여기 제3자란 말이 나오죠. 제3자. 여기도 아마요, 여기 제3자 나오죠. 여기 제3자 나오죠. 표현 대리에서 제3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상대방을 얘기해. 직접 상대방만 얘기해. 직접 상대방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직접 상대방 이렇게. 그래서 125조, 126조, 129조 이렇게. 여기에서 제3자는 누굴 얘기한다? 직접 상대방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여기 봐봐. 대리권을 수여죠. 대리권 수여. 이것을 뭐라 한다? 수권행위죠. 그래서 125조는 수권행위니까 무슨 대리만 된다? 임의대리 또는 복대리만 되고 법정대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그러면 125조의 경우는 법정대리는 여기서 허용이 되지 않아요. 무슨 대리만 된다? 임의대리 또는 복대리. 왜요?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죠. 만약에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도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이렇게. 대리권 수여한 표시는 뭐냐? 표시는 뭐냐면 알린다는 거예요. 알린다는 것은 뭐다? 통지한다. 통지를 뭐라 한다?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를 뭐라 한다?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준법률행위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에서는 대리권 수여까지만 얘기하면 수권행위로서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수권행위는. 그런데 대리권 수여의 표시까지 딱 나오면 그것을 뭐라 한다? 준법률행위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험이요, 헷갈리게 뭐라고 나오냐? 의사표시이냐 준법률이냐,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 그때 가장 헷갈리는 게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준법률행위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준법률행위 이렇게 얘기해. 여기서 뭐란다? 관념의 통지, 준법률행위 이렇게 표현을 해.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다시 읽어. 제3자,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 여기서 타인 누구죠? 타인은 표현대리인이에요. 표현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소유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 누구죠? 그 타인? 표현대리인과 제3자, 상대방 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아까 얘기 뭐라 했죠? 표현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대리에서요, 대리에서 표현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대리권을 수여했다. 대리권 수여는 뭐냐? 판례가 뭐라 했냐? 사실상 용태. 뭐라고요?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도 대리권 수여가 인정된다. 그러면요, 사실상 용태가 뭐다? 사실상 용태. 그래서 뭐냐면 어떤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이 내가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소유하지도 않았는데 을이요, 마치 자기 갑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다닌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갑이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아. 그러면 상대방은요, 정말로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믿어 안 믿어? 믿어. 그걸 뭐란다?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도 대리권 수요가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 봐, 여기는 진짜 우리가 이제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럼 여기 대리권을 소유했다고 표시만 했지 실제로는 대리권을 소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25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본인하고 대리인 간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간에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 중요해. 그 다음에 2번, 대리인이 권한 외죠. 이 권한이 뭐죠? 권한, 대리 권한이죠. 이때 권한은 임의대리, 복대리, 법정대리를 포함하고 이때의 법정대리 126조에서의 법정대리는 보통 뭐를 얘기한다? 일상가사 대리권을 얘기해. 일상가사 대리권. 그래서 권한 외의, 외가 뭐죠? 권한은 기본 대리권이죠. 이거 외는 뭐죠? 외는 무권 대리죠. 우리가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의 일종이죠. 무권 대리인데 상대방은요, 그 무권 대리인한테 일정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선의 무과실.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줄거 정당한 이유 줄거 써 거기다가 대리행위시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 그래서 정당한 이유는 항상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 딱 두 마디가 나와. 대리행위시를 기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것만 시험에 나와.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표현대리는 누구한테 법률효과가 귀속한다?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125조에서 126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기본 대리권 없는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판례,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다? 인감증명서만 그런 경우는 표현 대리가 기본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죠. 표현 대리가 성립 판단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자, 3번 대리권의 소멸. 이때의 대리권은 뭐다? 이때 대리권 소멸에서 129조죠. 이건 125조, 126조, 129조잖아요. 이때의 대리권은 이때 129조에서 대리권은 뭐다? 친권자는 또 누구다? 후견인을 보통 얘기해. 후견이나 친권자를 법정대리인. 이때의 대리권은 임의대리, 법정대리를 다 포함하는데 이때의 법정대리는 보통 친권자나 후견인을 의미를 해.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권의 소멸은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항상 제3자 누구죠?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과실로 인하여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이걸 반대해서 가면 선이 이기만 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돼? 무과실이 돼야 돼. 그래서 선이 무과실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리권 소멸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래서 그럼요, 129조는요, 대리권 소멸이란 말은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었어야죠. 지금 현재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어야 돼. 그러니까 과거에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다. 그러면 대리권 소멸 후라고 하는 말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125조, 126조, 129조 이렇게. 자, 4번은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그랬죠. 계약. 아까 우리 얘기했죠. 우리나라의 무권 대리는 원래 계약에 있어서 무권 대리고 그 계약에 관한 무권 대리를 단독 행위에 준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리권 없는 자 무슨 대리죠? 무권 대리죠. 타인이 누구죠? 본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뭐 하지 않으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추인 안 하면 효력이 없다잖아요.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요,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은 효력이 없는데 추인을 하면은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5번 대리권 없는 자가 무권 대리죠. 타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체고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발동답이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봐, 지금부터. 자, 여러분 혹시요 철회권은 어느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죠? 철회는 선인 경우. 다시 철회권은 어느 경우에만? 선인 경우에만. 그러면 최고권은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고 그랬죠. 여기 한번 봐봐. 대리권 없는 자가 무권 대리인이 타인 본인 갑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여기 봐. 여기 지금 상대방은 그랬는데 앞에가 무슨 말이 선악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여기는 선악을 포함하는 거야. 선악 불문하고 이렇게 아무 말이 없잖아요. 상대방은 그랬잖아요. 선악 불문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의 확답을 체고 동남이 체고는 뭐라 한다? 의사의 통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다른 말로 준 법률 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의사의 통지, 준 법률 행위. 체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발하지 아니하면 그걸 뭐라 한다? 발신주의죠.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럼 정답 몇 번이다? 5번이 틀렸죠. 5번.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여기 봐. 우리가 표현들에서는 항상요 제3자란 말은 누굴 얘기한다? 직접 상대방. 우리가 원래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잖아요. 무권대리의 일종인데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오로지 누구만 주장할 수 있냐? 제3자만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러면요 본인이나 대리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고 특히 여기 정당한 이유라고 되어 있죠. 이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딱 보면 상대방은 이렇게 나왔죠. 5번에 상대방은 앞에 아무 말이 없죠. 선의 악의를 보문해.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 최고권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가 된다. 발신주의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